내년 시장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위주로 돌아가게 될까요? 매니저님이 꼽은 1월 효과가 기대되는 테마, 앞서서 잠깐 깜짝 공개가 됐는데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나 또 꼽아 오셨어요. 마이크로 바이옴, CES 관련해서 로봇주, 그리고 IRA법 시행 수혜주로 가져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내년 주도주 여쭤볼 때 한 네네. 가지 섹터 정도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나 꼽아 오셨어요. 네,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바이옴을 첫 번째로 꼽아 오셨는데 네. 최근에 마이크로 바이옴이 이 치료제 시장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다이어트 그렇죠. 관련해서도 핫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에 들어오는 이제 많은 이제 미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을 이용해서 면역 항암제를 또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좀 많이 하죠. 1세대 같은 게 방사선 치료인데 이 방사선 치료가 문제가 되는 게 정상세포랑 암세포랑 같이 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모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좀 힘이 없고 암 환자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 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정상 세포까지 좀 죽이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좀 더 바꿔보기 위해서 표적항암제가 좀 만들어졌죠. 표적항암제는 또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만 전문적으로 표적으로 해서 이제 없애버리는데 문제는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내성을 통해서 1년 정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치료가 좀 필요 없을 정도로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이제 NK 세포라든가 T 세포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NK 세포라든가 T 세포를 통해서 항암 치료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최소 1억에서 많게는 좀 4억까지도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것도 주사 한 대 맞는데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부분들, 트러블이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마이크로 바이옴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아무래도 가격을 상당히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CJ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그리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우리 종구당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오늘 종구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세어려원 세브란스 병원이죠. 이쪽과도 지금 협업을 해서 이제 연구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CJ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임상 1 이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FDA 신청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좀 크게 따른 같이 동조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 나갈 수 있고 이제는 NK 세포나 T 세포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이크로 바이옴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제약바이오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분명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도 섹터 중에서 첫 번째를 짚어봤는데 섹터를 또 세 가지 꼽아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관심주를 하나씩 해서 세 가지를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매니저님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고 계신데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가 사실 크게 움직인 종목이 딱히 두드러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 작년도 마찬가지고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좀 마이크로 바이옴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제 처리하고 다른 종목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2023년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대기업들도 올해 하반기에 투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 실질적인 임상 실험은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부분이고 그 중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지노맨 컴퍼니를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마이크로 바이옴 기술력이 넘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항암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폐암 쪽이죠. 폐암 쪽을 먼저 지금 항암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고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임상 실험에 돌입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결과가 좀 앞으로 또 나오면 나올수록 관심이 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노맨 컴퍼니 차트랑 수급만 보면 주무시고 계십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하지만
이럴 때 사야 돼요, 원래. 이럴 때 좀 우리가 정말 매수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다 보면 외국가 기관들이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 바이옴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는. 왜냐하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대기업들의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내용들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2023년의 상반기에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노맥 컴퍼니 분명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움직이기 전에 주목을 해보자, 또 저점 매수 전략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지노맨 컴퍼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유망 섹터로는 CES 안에서 로봇주를 꼽아 오셨어요. 사실 올해 초에도 CES를 앞두고 로봇주 주가가 대거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로봇주가 강세 이어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좀 연출해 줄까요? 네, 좀 그 연출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승은 이루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CS 2023에서 좀 나오는 뭐 로봇이 어떤 로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협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좀 밀접한 로봇들이 좀 더 나오지 않겠냐.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갑자기 통닭 치킨을 좀 구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을 갖다가 이제 선보이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뉴로메카죠. 뉴로메카가 최근에 뭐 교촌 치킨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직영점에서 이제 테스트 중인데, 이렇듯이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로봇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 뭐 식당에 가면 거의 다 보면 로봇이 서빙을 좀 많이 하는 데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로봇에 대한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뭐 실생활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로봇 관련주들이 등락폭을 보여주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내년에도 분명 상당히 좀 좋고, 그리고 CS 2023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많은 섹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로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로봇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지금 행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 N자 상승 파동을 좀 기대하면서 대응을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쵸. 올해 초인가요? CS 앞두고 로봇주가 급등했을 때 한 달 사이에 에브리봇이 70%가량 급등을 했었고 로보로보도 100% 가까이 또 수익을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매니저님이 로봇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으실까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에브리 로봇이라든가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인 좀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볼 만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냐,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소형 기업 중에서 가장 뛰어난 많은 로봇들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원래는 그 휴보였죠. 휴보 이제 이족으로 이제 걸을 수 있는 일본에 아시모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제 휴보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 국내에서 좀 개발한 부분들인데,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움직임에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카이스트라든가 MIT라든가 이쪽 분들이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브레인들이 다 모여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현재는 좀 주가 움직임 차트를 보면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현재 보면 뭐 8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8월달부터 좀 약간 좀 업그레이드되는 흐름들이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9월달까지 연결이 되었었고요. 현재도 보면 좀 주가가 움직임 자체가 행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평균 거래량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조금 더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축을 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크게 움직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1월 초에도 그 연결 부분이 로봇 관련주들의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뭐 거래량이라든가 지금 현재 뭐 차트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분명 뭐 추세 이탈이라든가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행보 구간을 끝내고 N자 상승 파동으로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ES가 열흘도 남지 않았죠. 이번에도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매니저님이 IRA법 시행 수혜주를 들고 오셨어요. 최근에 IRA 영향으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배터리 소재 업체가 이제 좀 갑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IRA법이 이 내용이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감소를 좀 하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아무래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에서 만들면 그 부분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뭐 한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좀 벌어졌죠. 이 부분들 물론 내년 3월 달까지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 뭐 3개월 연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연기가 그렇게 시장에 그게 크게 좀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가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갑자기 뚝딱 하면서 미국에 공장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완공이 된다면 아무래도 2025년 정도는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이 아주 많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쪽에 이제 유예를 해달라 하해 법령을 좀 고쳐서라도 하나의 또 동맹국으로서 우리들에게 너무 한 거 아니냐. 라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답변만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겠구나, 자동차 쪽은. 그렇다면 GM이나 아니면 이제 GM이나 포드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리비안이라든가 미국에서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쪽을 봐야 되고 배터리 쪽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그 원료 같은 핵심 원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과 FTA가 좀 하고 있는 뭐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를 좀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가 예상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르헨티나에 이제 염호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니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밸류 체인이 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모든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특징으로 인해서 뭐 포스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우위에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소재 쪽에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받겠지만 네. 그 중에서 분명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여준다면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컸던 LG 엔솔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좀 더 추세적인 변화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큰 수혜주인 포스코 홀딩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완성차보다는 배터리 소재 쪽의 수혜를 예상하셨는데 그 안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소재 안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소재 안에서 좀 테마로 움직였었던 뭐 니켈이나 리튬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테마성으로 그렇죠. 움직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조금 단기적인 움직임으로만 봐야 될까요? 저는 그쪽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수산의 리튬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그쵸. 있죠. 그만큼 이제 매장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니켈을 수출 안 하겠다고 얘기했었죠. 수출 안 하겠다면서 실제적으로 배터리 소재가 필요하다면 인도네시아에다 공장을 짓고 완성품을 수출해달라. 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소재만 뭐 수출할 게 아니라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면서 좀 더 수출을 통해서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무역 수지를 좀 더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쪽도 마찬가지고 LG 엔솔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 과대 낙폭에 대해서는 하나의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래 성장성에 대한 멀티플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조정을 받은 거지 앞으로 2차 전지가 못 가기 때문에 조정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 최근 조정 받으면 받을수록 매수 시점이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리밸런싱 한다면서 뭐 손절을 하거나 뭐 그럴 시점은 아니다. 바스켓 매매를 하면서 뭐 한꺼번에 뭐 수익 나든 수익 안 나든 한꺼번에 다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좀 업종을 찾아가거나 뭐 그럴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정 받은 부분들에서 조금씩 체리피킹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큰 수익을 만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IRA법 수혜주까지 해서 특집으로 1월 효과가 기대된 섹터들 3가지 알려드렸어요. 종목들도 알려드렸으니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6가지 섹터를 다뤄봤어요. 우리 네네. 매니저님이 공부해오신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그래도 또 말씀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공부는 끝이 없죠. 예. 공부 끝이 없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뷰를 봤는데 내일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변동폭이 큰 부분들에서도 그때보다 좀 대응을 잘 하시려면 정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 정보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녁 10시 30분입니다. 뭐 늦긴 하지만 많은 또 제가 선물을 보따리를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좀 참여하시고요. 2023년에 우리가 진짜 도전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 말씀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 그리고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예. 밴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MBN 골드 박수범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관리하는 밴드 나오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에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